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쉬운 영어 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이 꼭 사용할 표현들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기내 편인데요. 이 공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사들을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운 문장 중에 하나라도 가서 사용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문장 10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좀 더 이른 비행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외국 공항 가셨을 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좀 비행편을 바꾸고 싶은데 좀 더 이른 비행편으로 바꾸고 싶을 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Can I change to an earlier flight? 자,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can I 패턴이 먼저 등장했는데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바꾸는 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Can I change? Can I change?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로 바꾸죠? To an earlier flight. early라고 하면 이른 거, 빠른 걸 얘기하는데요. 더 빠른 비행기. 내가 지금 예약한 이 비행편보다 더 빠른 걸 원하기 때문에 비교급 사용해서 earlier flight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나눠보면 Can I change?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걸로 바꾸죠? To an earlier flight. 더 빠른 비행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문장 한번 얘기해 볼까요? Can I change to an earlier flight? 네, 여러분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맞다, 이거 뭐라고 하더라? 맞다, 그거 배웠지? 갑자기 확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change to an earlier flight? Can I change to an earlier fl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추가 요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어떤 비행편을 사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데 추가 요금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겁니다. How much is the extra charge? charge 하면 요금을 의미하는데요. 좀 더 여분의 요금, 좀 더 추가된 요금이라고 하면 extra charg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라지 사이즈가 있고 extra large 사이즈가 있잖아요. 좀 더 크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추가 요금이라고 해서 extra charge 이 단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 how much는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이거 우리가 여행 가면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근데 it은 그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the extra charge 추가 요금이 됩니다. How much is the extra charge? 한번 더 해볼게요. How much is the extra charge? 네, 문장 얘기할 때 하나하나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중요한 거에서 더 강세 넣어주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How much? 얼마입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추가 요금 extra charge 이것도 중요하죠. 나머지는 약간 당겨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How much is the extra charge?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같이 붙어있는 빈자리가 있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친구랑 같이 비행기 예약할 때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붙어있는 빈자리 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Do you have any empty seats together? 자, 여기서 do you have가 등장했는데요. 뭐 직역하면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인데요.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나요? 혹은 어떤 티켓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물건을 가지고 있나요? 등등 여행에서 정말 많이 사용해요. 거기다가 any를 붙이면 좀 더 느낌이 추가될 수 있는데 혹시 있나요? 뭐 어떤 거라도 있나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o you have any? Do you have any?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empty seats together. 여기서도 같이 붙어있는 빈자리가 아니라 빈자리가 있는데 이게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나중에 익숙해지면 앞에서도 꾸며주고 뒤에서도 꾸며주고 여기서도 sit, 자리들인데 비어있는 그리고 함께 붙어있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이런 거는 이론으로 하는 것보다 문장 많이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배운 거에서 활용해서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empty seats together? 네,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연기해 볼까요? Do you have any empty seats together? 네, 이렇게 좀 어색하게나마 연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거의 비슷한 감정으로 상상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이 가방을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Can I take this bag on the plane?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can I가 등장하고 있죠. 내가 뭐뭐 할 수 있는지 모를 때는 일단 can I부터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take this bag. 가지고 가다. 어떤 사물을 가지고 가거나 사람을 데려간다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동사 take가 있습니다. take.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이 가방을. take this bag.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의미 단위는요. Can I take this bag? Can I take this bag? 뭐 가방이 너무 크거나 무겁거나 이런 뭐 기타 조건들에 의해서 비행기 안으로 못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혹시 불안하다면 앞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Can I take this bag? 그 다음에 어디로 가져가는 거죠? On the plane. 네, 비행기나 기차같이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접촉해서 가는 대중교통들은 on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on the plane을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On the plane, on the plane. 나중에 그냥 플레인이 아니고 비행기에 라는 말은 on the plane으로 나올 수 있게 외워주시면 돼요. Can I take this bag on the plane? 네, 괜히 이런 표현 외워두시면요. 사용하고 싶어져요. 저도 원래 처음에 여행 갔을 때는 최대한 영어 안 쓰려고 하고 막 피하고 이렇게 해서 좀 소극적이고 걱정되는 여행을 했었는데 문장 여러 개 외우다 보니까 괜히 사용하고 싶어서 말도 한번 더 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 나누고 훨씬 더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괜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막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Excuse me, can I take this bag on the plane? 그럼 상대방이 yes, 뭐 블라블라 하면 thank you. 네, 100% 못 알아듣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 대화 한번 해봤다.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행기 타는데 여기 딴 사람들은 불이 다 켜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켜는 거지? 이럴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요. How do I turn the light?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나요? 이건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How do I입니다. How do I? 어떻게 제가 뭐뭐 할 수 있죠? How do I? How do I? 뭐를 할 수 있는지 묻느냐면 Turn on the light. 불을 켤 수 있죠? 라고 말하고 있죠. Turn on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전자기기 같은 걸 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Turn on. 뭐 라디오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겠고요. 히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Turn on 그리고 끄다는 turn off. 일단 이거 두 개 외워주시면 나중에 뭐 에어컨 관련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히터 관련 문의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불과 함께 사용해서 turn the light. 이 불 어떻게 켜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How do I turn the light? 한 번 더요. How do I turn the light? 나중에 너무 더워서 너무 이게 더운데? How do I turn off the heater?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한 가지 표현 외워두시면 나중에 살짝씩 바꾸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식사 시간에 깨워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식사가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에게 부탁드릴 수도 있고요. 혹은 승무원분에게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좀 소심하기 때문에 아마 옆자리 분에게 살짝 부탁할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요. Wake me up at the meal time, please. 라고 했죠. Wake up 이렇게 하면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 라고 할 때 우리가 Hey, wake u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me를 넣었어요. Wake me up. 나를 깨워주세요. 이렇게 누구누구를 깨우다라고 할 때 중간에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Wake me up. Wake me up. 나 깨워줘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t the meal time. meal time 하면 식사 시간이죠. 식사 시간에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깨워주세요. 영어는 순서가 반대죠. 저 깨워주세요. 언제냐고요? 식사 시간이죠. 이렇게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표현들은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밥은 먹고 싶어. Wake me up at the mealtime, please.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아요. 혹은 can you를 사용해서 can you wake me up at the mealti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please는 붙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좀 건방지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please는 꼭 사용해 주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뭐 친구한테 말한다 그러면 식사 시간에 깨워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 혹은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다면 wake me up at the mealtime, please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볼까요? Wake me up at the mealtime, please. 한 번 더요. Wake me up at the mealtime, pleas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저는 생선을 먹겠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I will have the fish, please. I will, 나는 할게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I will have.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식사 시간을 가지다, 무언가 마시는 시간을 가지다 라고 해서 먹거나 마시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돼요. I will have the fish. 저는 생선을 먹을게요. 이 말은 뭐죠? 저는 생선으로 할게요. 이 말이겠죠? 여기서도 please를 붙여서 좀 공손한 느낌 추가했어요. I will have the fish, please. 네, 물론 막 바쁘고 막 이렇다면 fish, please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진짜 막 시끄럽고 안 들린다. fish 뭐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fish, please 이렇게 하거나 I will have the fish, please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죠. 물론 여러분 헷갈리신다면 그냥 fish, please라고 please만 붙여주는 거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어떻게든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게 먼저잖아요. 갑자기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I will have the fish, please. 저는 생선으로 하겠습니다. 치킨떡 먹어볼까? 라고 하면 I will have the chicken, please.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오렌지 주스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Can I have some orange juice, please? 뭔가 달라고 할 때, 뭐 살 때도 있고요. 혹은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can I get이나 can I have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can I have를 써봤습니다.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Som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같은 이런 것들은 액체이기 때문에 보통 앞에 좀 더 이렇게 정해주는 역할을 가진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some입니다. some이라면 조금 있다라는 느낌이겠죠.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달라는 게 되겠죠. Can I have some orange juice, please?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please는 계속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Can I have some orange juice, please? 네, 아주 웃음을 띠면서 얘기하면 좋겠죠? 자, 눈을 마주쳤다. Can I have some orange juice, please?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도 괜히 한번 얘기해서 뿌듯하게 이렇게 오렌지 주스 마셔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have some orange juice, please? 네, 아주 즐거운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행기 탔는데 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니까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얘기할 수 편인데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고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자리 보고 저 자리? 꽤 괜찮은 자리를 권하길래 저는 바꿔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요. Can we change seat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an we? 이번에는 주인공을 위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고 change seat. 자리를 바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 문장을 내가 주인공이 되면 Can I change seat with you? 내가 당신과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는 Can we change seat? 우리 자리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Excuse me, can we change seat? 우리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뭔가 제안한 느낌이니까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it's okay, thank you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제가 일단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좌석을 똑바른 위치로 옮겨주세요. 막 자리를 이렇게까지 막 뒤로 막 제꼈다. 그러면 자리 좀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할 기회가 좀 있겠죠. 뭐 그럴 때도 있고요. 혹은 이거는 사실은 이 승무원분들이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특히 이륙할 때나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럴 때는 자리 같은 게 똑바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한 번쯤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요, Please move your seat to the upside position. 네, 이거는 아마 얘기하는 것보다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이 표현 혹시 내가 아는 표현이면 잘 들리거든요. 만나시면 그래, 내가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Please move your seat. 네,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어디로죠? To the upright position. 이 제대로 된 포지션 위쪽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패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배울 패턴은요, can I입니다. 네, 제가 많이 사용했죠. Can I?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차에 이 가방을 가지고 탈 수 있나요? 네,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거 기차에도 탈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겠죠. 영어로 하면요, Can I take this bag on the train? 네, 사실은 뒤에 것만 바뀌었죠. onthe까지 똑같고요. 이번에는 기차니까 train이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두 발로 걸어서 입장하는 대중교통들, train, subway 같은 것들은 전부 다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an I take this bag on the train? 한번 내볼게요. Can I take this bag on the train?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박물관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Can I take this camera in the museum?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박물관 안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물었으니까 in을 사용했어요. 안에 있는 느낌이죠. In the museum, 박물관 안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Can I take this camera in the museum?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단어만 살짝 바꾸시면 얼마든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차에서 이 간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동사도 살짝 바꿔봤는데요. 영어로 한다면 Can I eat these snacks on the train? 네, 물론 기차에서 이렇게 스낵, 간식 먹는 재미가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뭐 기차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Can I eat these snacks on the train? 여기서는 동사, 이 덩어리 표현을 바꿨고요. On the train, 이 자체는 그대로 한번 더 봤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바꾸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쉬운 여행 영어 회화 비행기 환승편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를 환승할 때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이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편 한두 개라도 알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실제 여행에 왔다고 생각하고 같이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10개 문장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결 항공편을 놓친 것 같아요. 이 비행기를 탄 다음에 우리가 연결하는 항공편 타고 또 다른 도시로 가잖아요. 그거를 놓쳤을 때 막 중간에 짐 찾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기 뭐 안내 데스크 같은 데 가셔서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I think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연결하는 걸 connec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connecting flight, 연결 항공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Connecting flight, connecting flight, 연결 항공편입니다. 앞에서 I think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문장 가장 앞에 I think를 넣어주시면 뭐뭐인 것 같아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물론 빼주셔도 돼요. 빼고 다음부터 가보면요, I missed, 제가 놓쳤습니다. 자, 문장 만들 때 항상 주어 동사 순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놓쳤어요. 뭐를 놓쳤죠? My connecting flight, 제 연결 항공편을 놓쳤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그런데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래, 이런 느낌 정도를 추가한다면 I think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막 너무 당황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자 하니까 좀 놓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Excuse me, I think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네, 이 직원으로 보이는 분 아무나 자꾸 말씀해 주시면 뭐 저기 가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어디 장소 같은데 이렇게 손짓으로 안내해 줄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think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여러 번 연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다음 파리행 비행기는 언제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놓쳤으면 어쩔 수 없겠죠. 다음 비행편이 언제 있는지 물어봐야지 또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요. When is the next flight to Paris?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언제입니다. 언제 그래? 라고 하면 when이 가장 먼저 나오면 돼요. When, 다음 비행기가 언제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When is the next flight? When is the next flight? 내가 이미 행선지를 말한 상태라면 여기까지 해줘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비행편이라고 하면 Flight to Paris. 이런 식으로 뒤에 to를 넣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to는 방향성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행편이 아니고 파리 쪽으로 가는 비행편, 파리행 비행편이 되겠죠. Flight to Paris. 나중에 뭐 Flight to New York, Flight to Denmark 이런 식으로 나라나 도시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is the next flight to Paris? 약간 초조한 느낌이겠죠. When is the next flight to Paris? 중요한 거 강세 넣으면서 When is the next flight to Paris? 이런 식으로 업다운 있는 영어의 멜로디를 살려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is the next flight to Paris?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갈아타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단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영어로 하면 I have to change planes.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니까 바꾸다 느낌 change를 사용했어요. 자, 앞에 느낌 I have to로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를 꼭 갈아타야 돼요. I have to change plane. 한번 해볼게요. I have to change planes. 한번 더요. I have to change planes. 뭐 뒤에 as soon as possible 정도의 느낌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I have to change planes as soon as possible. 저 최대한 빨리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혹은 이제 비행편 시간을 보여주면서 저 지금 빨리 갈아타야 돼요. 뭐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느낌 I have to를 사용하면 되고요. 비행기를 갈아타다 change planes 이 표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경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경유를 하는데 그 시간이 궁금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How long is the layover? 이 layover, 이 표현은 stopover이란 말로도 사용됩니다. 두 개 같은 의미니까 여러분들 만약 layover이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stopov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에 잠깐 체류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른다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How long is the layover? How long is the stopov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행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how long입니다. How long is 이 기간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How long is the movie? 그 영화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몇 시간 동안 상영하나요?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길이가 궁금할 때 how long을 사용한다. 경유 시간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is the layover?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게이트로 가는 게 좋을까요? 꼭 공항에 가면 이 게이트가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Which gate should I go to? 이렇게 문장을 완성지을 수 있어요. which 다음에 어떤 명사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두세 개 이상 있는 이런 선택권이 있을 때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which gate, which gat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have to가 아니고 should가 등장했는데요. have to가 반드시 해야 하다라는 느낌이라면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Should I go to? 가는 게 좋을까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이 게이트로 가도 이렇게 해서 뭐 갈 수 있지만 내가 궁금한 거는 어느 게이트로 가면 가장 빠르고 좋은지 그 다음에 맞는 건지 좀 더 부드럽게 질문할 수 있어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어떤 게이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베트남 다낭에 갈 겁니다. 어디 가세요? 라고 누가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영어를 잘 못한다면 그냥 포를 싹 내밀면 되겠지만 우리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 배우시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영어로 해볼게요. I'm going to Da Nang, Vietnam.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 이름 앞에 나오고요. 나라 이름 뒤에 나오시면 되고요. 그냥 도시 이름 다낭만 얘기해 주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I'm going to. 사실 이게 진행형 느낌이거든요. 나 지금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진행형 외에도 확정된 미래, 내가 언제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여기서는 무조건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형 느낌 be 플러스 ing로 미래를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I'm going to Da Nang, Vietnam. 저는 베트남에 있는 다낭에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런 쉬운 문장일수록 많이 연습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going to Da Nang, Vietnam.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I'm going to Da Nang, Vietnam.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탑승은 몇 시에 시작해요? 물론 이 표를 보면 탑승 시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 혹은 좀 뭔가 애매한 경우 그럴 때는 물어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여기 boarding time이라고 적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탑승하는 시간을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what time을 사용해서 when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몇 시예요? 라고 하면 뭐 7시 15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죠. 그래서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이 탑승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뭐 finish 같은 거나 close라고 얘기하시면 언제 끝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든 급하게 막 밥 먹는 시간 이런 걸 좀 조정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탑승하는 시간,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 정도는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내를 구경할 시간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밖에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공항에 있지만 살짝 길면 여기까지 왔는데 밖에 좀 나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영어로 Do I have time to look around downtown?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나요? Do I have time? I have time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시간이 있다인데요. 이번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동사 가장 앞에 꺼내왔습니다. Do I have time? 제가 시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시간이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해 주는 편이 더 친절하게 들리겠죠? To look around downtown. 뭐뭐 할 시간이 있나요? 라고 미래 느낌을 얘기한다면 to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To look around. 이렇게 관광하면서 둘러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look around. 구경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둘러보다 정도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내를 구경하는 거니까 to look around downtown. 전체 문장 다시 해보면요. Do I have time to look around downtown?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I have time, I don't have time, do I have time?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연습해 보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문장을 길게 만들 때는 to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to look around downtow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경유 시간 너무 기네. Do I have time to look around downtown?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면세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면세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쇼핑을 하겠죠. 그래서 뭐 어디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Are there any duty free shops? 면세점은 duty free shops 이렇게 얘기해요. 면세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S를 안 붙이면 그냥 면세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S를 붙이면 면세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면세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요. 질문을 하고 싶다면 순서 바꿔주시면 돼요. Are there
뭐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any는 붙여주셔도 되고요, 빼주셔도 됩니다. 붙여주시면 혹시 있나요? 혹은 어떤 거라도 있나요? 정도의 좀 추가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Are there any duty-free shops? 한번 해볼게요. Are there any duty-free shops? 있다고 얘기하면 Where is the duty-free shops? 이렇게 콤보로 물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Are there any duty-free shops? 네, 면세점 같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도착해야 됩니다. 네, 마음이 급할 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이 라스베가스에서 경유해서 가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 지금 이거 한 30분만 늦어도 못할 것 같은데 왜 예약을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짐이 안 나오지? 그럴 때 이제 직원분에게 좀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I need to get there as soon as possible. 표를 함께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I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Get there. get은 어디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get there를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I need to get there. 저 도착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I have to get there.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의 느낌 have to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뭔가 재촉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뭐 검사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좀 오래 걸린다면 I need to get there as soon as possible. 일단 이렇게라도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표 이렇게 딱 하면서 I need to get there as soon as possible. 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괜찮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패턴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which 명사인데요. 네, 이거를 그냥 한 문장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바뀌면 또 당황스럽거든요. 이럴 때는 살짝 바꿔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느 학교에 다녔어요? 네, 이걸 묻는다면 Which school did you go to? 어떤 학교?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한번 선택하는 겁니다. Which school? 어떤 학교? 그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뭐 갈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녔나요? 학교를 다니다라고 할 때 go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과거니까 Did you go to? Which school did you go to? 저도 가끔씩 울산 출신 만나면 와 반갑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만약 동구에 산다, 방어진에 산다라고 하면 바로 물어봅니다. Which school did you go to? 어느 학교 다니셨어요? 그 학교요? 저도 그 학교인데. 이러면 이제 아주 반가운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Which school did you go to? 다른 문장도 볼까요? 어떤 나라에 방문하고 싶나요? 이제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 많이 해요. 영어로 하면요.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visit? 이번에는 나라가 등장했죠? Which country? 그 다음에 당신은 방문을 원하시나요? Do you want to visit? 뭐뭐 하는 걸 원하나요?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너무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방문하길 원하나요? 방문하고 싶나요? Do you want to visit?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visit? 한 번 더 해볼게요.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visit?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기차가 시카고에 가나요? 네, 역장님한테나 혹은 거기 직원분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모를 때는 일단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대충 정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234번 버스가 간다라고 하면 그 숫자는 잘 들리거든요. 그런 거라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Which train goes to Chicago? 네, 시카고에 가다라고 할 때도 goes to Chicago. 이렇게 고동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차가 시카고에 가나요? Which train goes to Chicago? 나중에 행선지 바꾸셔도 되고요. train 대신 버스나 subway, 이 대중교통 종류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게 가나요?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떤이라고 할 때 which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의 성전입니다. 가장 쉬운 여행 영어 회화. 오늘은 입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국 심사할 때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혹시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거든요. 이럴 때 자주 사용되는 답변들을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이게 바로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꼭 같이 연습한 다음에 해외여행 떠나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보통 이거는 뭐 입국 수속할 때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많이 사용하죠.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I'm from Korea. I'm from Korea. 혹은 여러분의 출신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I'm from 울산.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만큼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이 표현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친척들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방문한 목적을 물을 때 why가 내 귀에 들리거나 what brings you here? 이런 질문이 들린다. 뭔가 왜 왔는지 물어보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I'm here to visit my relativ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relative, 이거는 친척들을 의미하고요. 네, 뭐 친척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 my friend.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통 해외에 뭐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친구나 친척 방문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m here to visit my relatives. 혹은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갔다. I'm here to visit my son. 이렇게 대상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I'm here. 저는 여기 있습니다. to. 뭐뭐 하려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돼요. 네, 그래서 입국 수속할 때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쓸 수 있으니까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고 I'm here to visit my relatives. 뭐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막 밥 먹다가 만난 사람이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면 I'm here to visit my relatives.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첫 문장을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가족과 함께 5일 동안 부산에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 건지, 얼마 동안 있을 건지 상대방이 물어보기 전에 내 정보를 미리 다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디 있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쭉 다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영어로 해볼까요? I'm going to stay in Busan for 5 days with my family. 이렇게 하나씩 붙였죠? 문장이 길다고 해서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천천히 꺼내주기만 하면 되죠. 가장 먼저 I'm going to stay in Busan. 여기서 I'm going to는 나는 뭐뭐 할 겁니다 라고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계획하고 있는 미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가 뭐 친척집 방문하거나 친구집 방문하거나 어딜 가거나 이건 전부 다 내가 예전에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온 거기 때문에 I'm going to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I'm going to stay in Busan. 부산에 머무르고 부산에 있는다는 거는 stay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stay in Busan. 뉴욕에 있으면요 stay in New York. 이렇게 장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m going to stay in Busan. I'm going to stay in Busan.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는요. for 5 days. 얼마 동안이라고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 for 다음에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5일 동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for 5 days. 5일 동안 for 5 days.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한다는 정보는 with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ith my family. with my family. 하나씩 다시 볼까요? 저는 뭐뭐 할 겁니다. 미래 표현 I'm going to. 뭐 할 거예요? Stay in Busan. 얼마 동안이요? For 5 days. 네, 그리고 누구랑 함께 있죠? With my family. 여기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정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I'm going to stay in Busan with my family. 이렇게만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을 바꿔서 I'm going to stay in Busan for 3 days. 3일 동안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 정보를 바꿔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어디 있을 거고 얼마 동안 있을 거고 누구랑 같이 가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힐튼 호텔에 머무를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어디 머무를 건지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도 미국 여행 갔을 때는 호텔 그리고 오는 비행기편 이런 것들을 서류 준비해서 갔더니 굉장히 깔끔하게 통과했습니다. 웃으면서 대화도 잘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I'm going to stay at the Hilton Hotel. 이렇게 씁니다. 힐튼 호텔 관련된 서류까지 두면서 하면 훨씬 더 상대방이 신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m going to stay. 저는 머무를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I'm going to stay. I'm going to stay. 어디에 머무르죠? 어디에 하고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요. at을 사용해요. at the Hilton Hotel. 여러분들이 보통 호텔 묵으시는 데 있을 건데요. 그 호텔을 넣어주시면 돼요. at the Hilton Hotel. I'm going to stay at the Hilton Hotel. 그리고 혹시 준비한 서류가 있으면 같이 내밀어 주시면 훨씬 더 이 상황이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I'm going to stay at the Hilton Hotel. 이렇게 칸 나눠놨으니까 위에 칸, 아래 칸 하나씩 연습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약 $2,000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I have about $2,000. 네,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처음 여행 갔을 때 잘못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마 2,000가 아니고 20,000인가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뭐 엄청 많이 해서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무슨 일이냐 라고 해서 실수했어요. 제가 사실은 $2,000 이렇게 좀 금액을 조정했는데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 다시 한번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서 $2,000 그리고 딱 $2,000가 아니고 한 $2,000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에 about 약 얼마 정도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들고 있는지도 질문 많이 하니까 이 답변 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I have about 저는 뭐뭐쯤 가지고 있는데요. $2,000 $2,000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액 계산하셔서 미리 얼마다 라고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가는 돈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표현에 변형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ve about $2,000. I have about $2,000. 굿!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면요. 이번이 저희 두 번째 여행입니다. 두 번째 여행이라면 조금 더 안심될 수 있겠죠. 나는 불법 입국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나라를 좋아해서 자주 여행 옵니다. 뭐 이런 건 표정으로 주시면 됩니다. 꼭 그런 거를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라면요. This is my second trip. 첫 번째로 온다. This is my first trip. 나의 첫 번째 여행입니다. 두 번째 여행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몇 번째 여행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1, 2, 3에서 끝나거든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세 가지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이 저희 두 번째 여행입니다. This is my second trip. 이거는 뭐 입국 신고할 때만 아니라 뭐 친구들을 만날 때 혹은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여행이에요. 너무 긴장돼요.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어정쩡한 물건이 있을 때 저는 약간 쫄보 스타일이라서 괜히 이렇게 마음 쓰는 것보다 물어보고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Do I need to declare this? declare 이거는 신고하다. 뭐 공항 같은 거에서 이거 들고 가도 되는지 한 번 더 신고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Do I need to? 여기서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Do I need to라고 하면 제가 뭐뭐를 해야 하나요? 뭐뭐 할 필요가 있나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Declare this. 이거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거는 갖고 가면 되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인터넷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안 된다고 하면 두고 가거나 아니면 뭐 수화물 붙이거나 아니면 뭐 먹어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저도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미국 여행 갈 때 제가 수화물로 붙여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해서 이 홍삼 이게 액체로 된 거고 좀 커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버려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미리 이거 신고할 때 물어봤다면 제가 이거 귀한 거였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애매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Do I need to declare this? Do I need to declare this?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친척한테 줄 선물입니다.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설명하면 되겠죠.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친척한테 줄 선물입니다. 뭐 팔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It's a present. present 하면 선물이죠. 그것은 선물입니다. It's a present. 이게 첫 번째 의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굴 위한 거죠? For my relative. 친척은 relative.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친구로 바꾸면 friend. 우리 아들, my son. 우리 딸, my daughter. 이렇게 대상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에 따라서 이 표현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친척한테 줄 선물입니다. It's a present for my relativ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당당하게, 오, it's a present for my relativ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전 상황에서도 그래, 내가 연습한 걸 믿자 하면서 쑥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시면 이 비행기 탈 때만 해도 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라고 물을 때 한국에서 뭐 좀 음식 같은 거, 뭐 고추장 같은 거 들고 갈 수 있겠고요. 저도 여행 갈 때 고추장 무조건 들고 가고, 조그만한 김치팩 들고 가고, 그리고 뭐 사발면 같은 거, 라면도 사실은 이제 너무 느끼한 것만 먹으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렇게 매콤한 거 이런 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비상식량 들고 가는데 혹시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통 음식입니다 하면서 하나씩 보여주시면 돼요. 영어로 하시면요, I just have some Korean traditional foo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I have,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를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just have, 저 그냥 가지고 있어요. just를 빼주셔도 좋아요. I have. 그리고 이 some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건데 조금 있다. 뭐 한 개가 아니고 한 2개, 3개, 4개, 5개, 아니면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있을 때 좀 얼마 있다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some 쓰시면 돼요. Some Korean traditional foo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뭐 한국 전통 물건들이라고 하면 Korean traditional stuff.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이 말하기 나름입니다. 네, 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물들 헷갈리시면 네이버 검색하셔서 나는 노트북을 뭐라고 하지? 노트북, 랩탑. I have laptop. I have a laptop.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I have. 그냥 가지고 있어요. I just have. 한국 전통 음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I just have some Korean traditional food. 천천히 얘기하셔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이 이렇게 한 단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세는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Korean traditional food가 아니고요. Korean traditional food. 항상 어색할지언정 멜로디를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할 때부터 해주시면 나중에 실전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개인 소지품이고요. 뭐 팔 거, 뭐 제가 뭐 보따리 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선물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개인 소지품만 있다고 강조할 때는요, I don't have anything.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I don't have. 이번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anything.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빼고요? except personal belongings. 개인적인 물건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except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다시 보면요, 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I don't have anything. I don't have anything. 뭐 빼고요? except personal belongings. except personal belonging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게요. I don't have anything except personal belongings.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자주 사용되는 패턴 하나 배워볼 건데요. 바로 this is입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This is my second trip. 이게 저의 2번째 여행입니다. 거기서 이 this is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거든요. 문장 3개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거는 기다리는 줄입니다.
누가 와서 새치기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거 줄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영어로 This is a line for wait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는요 line, waiting 이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말씀하실 때도요 중요한 단어 강세 주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약간 빨아들인 느낌이 있거든요. 들을 때도 그렇게 듣고 말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도 This is a line for waiting 이렇게 살짝 강세 주시면 서로 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s is a line for waiting. This is a line for waiting.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유럽은 초행입니다. 네, 이번엔 초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요. This is my first visit to Europe. 자, 이번엔 여행이 아니고요. visit, 방문 정도의 느낌. 여기서는 초행입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고 하면 아는 단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 초행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러면 이 초행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먼저 쉽게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배웠던 거에서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그냥 첫 번째 방문이 아니죠? To Europe.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s is my first visit to Europe. 한 번 더요. This is my first visit to Europ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뉴욕에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뉴욕 여행 가셨는데 크리스마스를 딱 맞이한 겁니다. 사람들에 섞여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와, 이거 뉴욕에서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야. 이것도 이 패턴 활용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아주 로맨틱한 문장. This is my first Christmas in New York. 뭐만 바뀌었죠? 네, first visit. 여기서 first Christmas. 네, 크리스마스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많이 겪어봤죠. 뉴욕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나 나라는 in을 사용해서 in New Yor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This is my first Christmas in New York. 여러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마침 이 영상이 아마 11월 말, 11월 말쯤에 올라올 테니까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This is my first Christmas in New York. 혹은 서울에서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This is my first Christmas in Seoul.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날만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날들이 있겠죠? 그 날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욕 말고 다른 장소, 여러분들이 여행 가는 장소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양한 로맨틱한 표현들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입국 신고할 때 쓰는 표현들 알아봤는데요. 입국 신고할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문장 외워주시고요. 네, 단어 살짝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끝나면 아쉬우니까 제가 이번이 저의 두 번째 여행입니다.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댓글 남기고 상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이 표현 꼭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